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 36회 공인중개사 주간민법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간민법은 현재 오프라인 학원에서 그 강의 진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용으로 보시는 겁니다. 1번, 저당권이 종된 권리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이게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죠. 즉 채권, 돈을 빌려야 저당권이 나오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 저당권이 종된 권리입니다. 그럼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로 각. 주된 권리 채권 가만히 있는데 종된 권리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분리해서 저당권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다로 각. 자, 2번은 임차인의 임대인과 약정이와 권리금 나오면 보증금, 권리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채권이죠. 3번도 마찬가지.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나왔죠. 그럼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가 행사할 수 없다죠. 4번 유치권에는 물상대 인정되지 않는다로 각. 원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으로서 배제약정 유효하다로 각. 임의규정이라 배제약정 유효입니다. 6번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걸 가로치시면 이게 제3취득자 제3취득자고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죠. 채무자 아니니까 그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이 경락인 즉 매수인 될 수 있다로 각. 채무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 참가해서 경매인 될 수 있습니다. 7번 저당권 여력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 종물에 미친다로 각. 종물 또는 종된 권리, 부합물, 원칙적 다 미칩니다. 8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죠. 자, 건물에 동그라미 치시고 저당권에 동그라미 쳐요. 저당권이 건물이 있네요. 이 저당권은 건물의 종물이나 종된 권리에 미칩니다. 다시 저당권을 어디에 설정해서요? 건물. 그럼 이 저당권은 이 건물을 위한 종물이나 종된 권리도 미칩니다. 자, 설정했죠? 다음 건물이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 동그라미 쳐요. 이게 건물을 위한 토지 임차권 종된 권리죠. 그럼 미친다로 각. 해서 토지 임차권이든 지상권이든 다 건물의 종된 권리라 미친다로 각. 9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저당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 권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차임 채권 같은 과실에는 원칙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압류 이후만 미칩니다. 10번 후순위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비담보 채권은 매각되고 완납한 때 맞습니다. 그래서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죠. 그럼 선순위가 영향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경매 다 끝나고 매각되고 완납한 때 그때 확정됩니다. 계약법입니다. 11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534조죠. 12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죠. 있다.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13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죠. X. 자판기에서 승낙은 동전 투입해야 되죠. 불특정 길바닥에 동전 뿌리면 커피 안 나와요. 동전 투입구에 넣어야 됩니다. 14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상대방은 기무시하면 되기 때문에 이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무시하면 돼요.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도 당연히 계약이 성립한 건 아닙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기무시하면 되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15번 격승발 격지야 간 계약은 승낙통지 격승발 발송할 때 성립하죠? 맞습니다. 16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매를 먼저 했죠?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 점유와 등기가 매수인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됐다. 그 매매 계약을 먼저 하고 후발적으로 부동산이 멸실돼서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그럼 1번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하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을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을에게 잘못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 잘못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죠. 근데 앞에 태풍으로 멸실되면 을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로 갓. 이번도 마찬가지.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되면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는가? 자, 을 잘못 없죠. 태풍은 을 잘못 없죠. 그럼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습니다. 계약금 줄 필요 없었죠? 갑이 이미 계약금 지급받았네요. 그럼 반환해야겠죠.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갑.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었어요. 만약에 을이 계약금 줬다면 갑은 그거 반환해야 됩니다. 3번 을과실? 그럼 을 잘못이니까 책임져야겠죠. 을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그럼 을 자기 잘못으로 집이 없어지면 을은 매매대금을 취하겠죠.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로 갑. 그러니까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가? 1번하고 똑같죠? 을에게 잘못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고 잘못 없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은 을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청구할 수 있고 1번은 을에게 잘못 없죠? 태풍은 을 잘못 아니죠? 청구할 수 없다로 가. 17번 당사자 쌍방 규칙 사이 없는 쌍방 고유가 실없죠. 그럼 여기처럼 태풍이죠. 태풍.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되면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반환해야 된다죠. X 해야 된다. 매수인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었죠. 그러면 매도인은 받은 돈 반환해야 됩니다. X. 18번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책임자겠죠. 채권자 잘못이라 책임져야 돼요. 책임 있는 사이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무자니까 상대방이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로 가. 왜 그래요? 이 채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채권자는 책임져야 되니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불능이 나오면 잘못한 사람 책임지고 잘못 없는 사람 책임 안 지면 됩니다. 네, 주간미법은 매주 1회씩 진행되죠.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 번씩 꼭 풀어보세요. 매일매일 풀면 일주일간 쭉 풀립니다. 근데 오늘 안 풀고 내일 풀면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매일 푸셔야 기억이 계속 유지됩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